고객을 만났는데 내가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다른 회사 거였어요. 근데 얘 펀드의 실효성을 좀 보고 싶어요. 수익이, 적립수익이 어떻게 나요? 고객은 맨날 뭐만 봐요? 거치, 공시수익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적립수익 보여줄게. 고객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펀드는 수익 났다고 자산운용 보고서 받았는데 왜 내 건 마이너스야? 그럼 FC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사업비 때문인데. 사업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치식과 적립식 차이에 오는 차이가 사업비 때문에 넣은 로스보다 훨씬 커요. 통계 오류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치식으로 자꾸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공시는. 근데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네가 수익이 난 이유를 알고 있어. 수익이 안 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특정 어떤 회사를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뭐 이런 걸 가입해서 이런 거 가입했는데 정기간을 놓고 실행을 해봤더니 이게 6년 10개월간 마이너스가 났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죠. 네가 마이너스. 너 한 7년 되잖아요. 그럼 정기금하고 해약하면 똑같잖아요. 내가 이거 넣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모 펀드는 제가 보니까 이게 10,000원 차이 나더라고요. 10,000원. 고객이 묻어놓고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잘못 냈을 일도 없고 얘가 갖고 있는 지수 그대로 얘도 똑같이 투자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00원 차이 나더라고요. 환급금이. 맞아, 나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펀드 운용 보고서로 보여줘요. 다 플러스야. 왜? 사업비 떼고 지연일 떼고 일시납 떼고 오 대박. 아니 이 펀드는 기간 수익률이 31이라고 나오는데 왜 나는 마이너스 6%냐고.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그럼 FC 또 속으로 깊게 생각해요. 사업비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자책하지 마세요. 자, 단일 관리는 그렇고요. 기타 조건에는 얘는 좀 재밌어요. 이 조건이 마이너스를 풀 수 있잖아요. 아까는 저희가 밴드 형태로 돼 있었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네. 대표님 이게 30까지 되나요? 네. 하여튼 마이너스 3이 아니고요. 더한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해보시길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해보면 올라오실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35를 넣었더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35. 예, 이렇게 됐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25. 예. 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액 펀드 비교를 좀 볼게요. GA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GA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GA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비교. 가고 종신 까고 전기 까고 암 까고 우리 게 제일 좋아. 세상에서 어떤 보험이 제일 좋아요? 어느 회사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파는 보험이 제일 좋아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변액보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비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응? 변액보험 딱 보면 상품을 딱 봐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안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안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나 하와이 가야 되는데 컨벤션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A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기초 수익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자, 매트라이프 그렇게 좋다며 가치 주식형. PCA 드림링크의 가치주? 아니 왜 가치주야? 고객은 배당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주. 요즘 ING생명 많이 하시죠? 모키? 가치주죠? 신입이라 모르시나? 가치주. 말씀 안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최근 3년 동안 누가 잘하나? 거치식 먼저 볼게요. 배당주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죠? 되게 뿌듯해 하신 분들, PCA 분들인가요? 적립식 한번 볼까요? 네, 배당주가 좀 월등히 높네요. 그쵸? 네. 배당주 운영 잘했어요, 사실은. 네.
펀드 운용사, 일명 운용사 2014년 2분기에 바꾸면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사업비가 빠져 있고요. 지연일이 빠져 있고요. 월 적립식으로 기초 자산의 순수 수익률만 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PCA 변액 드림링크가 사업비가 20%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업비가 20%라면 좋을까요? 힘들겠죠? 뭐냐면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기초 자산을 확인한 후 물론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우선이겠죠. 예, 그렇죠? 뭐 경험 수행표를 잡아준다든가 투입 할 때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PCA 같은 경우에 상품성이 좋다고 많이 정평이 나 있죠. 뭐 중도 부과도 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꼭 종피보험자가 있어야 되는 뭐 보험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셀렉션 할 때는 이런 형태를 좀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시뮬레이션도 위에 가서 해보시고 이런 모습들을 고객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시면 아 이런 상품 설명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특징을 갖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이라는 펀드 운용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나에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쇼업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경 이력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펀드에 관련된 내용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립식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증권사나 투신사에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익 관리나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상당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저희 지금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FC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름도 프로 FP잖아요. FP를 프로로 만들겠다는. 그런데 관심 가져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에요. 그렇죠? 연금저축 기관 이전 많이 하셨죠.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가고 또 연금저축 기관 이전법, 그 다음에 연금저축 기관 이전 간소화법 등을 통해서 증권이나 투신사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연금저축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자,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연금저축 계좌에서요. 쉽게 말하면 CMA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얘 뭐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쵸? 예전에는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였어요. 기관 이전이. 그럼 얘가 수익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가슴을 치면 돼요. 어이구,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죠? 안 그러면 해지해요? 해지하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뭐 손해보고 뭐 먹었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불합리하다는 거죠. 연금저축을 연금펀드로 옮기게 한 건 투자자산 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문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드니 뭐예요? 여기에 약간의 유동성을 주자. 이거를 처음부터 했어야지. 2009년부터.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A란 펀드로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을 하고 CM에 개설하고 들어왔는데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일로 가. 그죠? 그럼 보통 연금 일반 펀드는 가입하고 해지하면 해지 페널티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 있죠. 3년, 3개월, 6개월 뭐 이런 거 있죠. 3개월, 6개월 안에 바꾸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페널티가 없어요. 당연히 수수료도 없고요.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좋아지면 이리로 들어오면 돼요. 다시 또 다른 B라는 펀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예, 변액하고 똑같아요. 변액의 기능적인 측면과 비슷합니다. 아주. 퇴직연금 볼까요? 퇴직연금 중에 DC형 혹은 IRP형 있죠? 네. 리타이먼트 펜션이라고 약자죠. 자, DC나 IRP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CMA랑 아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는. 여기서 주식형 펀드를 투자할 수 있죠. 원래 40이었는데 바뀌었죠. 몇 프로까지? 70%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계좌로 가면 됩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IRP DC형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증형이 아니라 뭐죠?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이걸? DC를? 네?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잖아요. 87%가 현재
예금에서 자고 있어요. 왜요? 은행에 가서 그러죠. 지금 퇴직연금은 다 은행에서 싹 잡았거든요. 100조 원 넘게. 은행에 잡았는데 뭐냐면 모르시면 뭐? 모르시면 놔두세요. 그게 어디에 놔두세요? 예금. 연 1% 수익.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퇴직연금 판매 자격증 따가지고요. 퇴직연금 한번 해보세요. 제 고객께서 저희 고객은 F시니까요. 200명이 되는 회사에 퇴직연금을 쫙 받았어. 5년 동안 수당 500만 원 나와. 아니요, 5년 통틀어서 500. 차라리 50만 원짜리 종신을 하나 팔어. 그게 훨씬 쉬워. 갖고 도장 찍다 팔 빠져요, 그거.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5명 있는 회사 하잖아. 그러면 아우, 기업 입장에서 큰 거 해준 거야. 내 퇴직금을 다 너한테 몰아줬는데 나는 어때? 그냥 종신해. 10만 원짜리 종신 하나 해줘. 그게 나아. 그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면 저는 햅쌀이라고 표현해요. 젊은 것들. 우 나오잖아. 걔네들 다 퇴직연금 가입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자고 있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걸 AP 때 FF 받으시잖아요. 퇴직연금 어떻게 계세요? 이제 왔어. 그분이 왔어. 모름신이 왔어. 물러.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DB예요, DC예요? 몰라. 내일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인사과 직원한테 나 퇴직연금 뭐야? 직원도? 몰라. 은행에다 물어보래.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 회사에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인사팀에 찾아갔더니 경기과 직원이 몰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주는데 시작이 02야. 나는 화성인데 잠실 신한은행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DC인데 예금이야. 뚜껑 열어보니까 3년 동안 수익금 1%야.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예? 그 제가 고객한테 그랬어. 변액 수익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막 녹화하고 있어도 욕하면 지랄지랄 하는 거야. 나보고. 꼴랑 30만 원 넣으면서 추가 나입도 안 해. 수익 안 나왔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것이 몇 년 내냐? 친구인데 10년. 그래, 10년 내는 나는 그렇다 치자. 30년 내는 돈 저기 골방에 처박아 놓으면 넌 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 그래서 물어봤지. 너 퇴직연금 뭐 했어? 몰라. 화두가 바뀌었어. 그건 뭐야? 너 이거 30년 내. 기지 30년 내지. 너 연봉이 얼마야? 7천.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써요? 못해도 50? 너 지금 30짜리가 문제냐? 50짜리가 문제냐 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그때? 모른다니까? 다음 시간. 그래서 걔가 퇴직연금 바꿨어요. 3년 전에. 근데 수익이 잘 났어. 그랬더니 소개가 나오는 거야. 얘 퇴직연금 나랑 똑같다? 너 퇴직연금 뭐야? 몰라. 그 봐! 자, 여기 연금펀드 관리가 있어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퇴직연금 펀드 국민은행에서 주식형으로 할 수 있는 펀드를 볼게요. 선치 1%, 지연 1리틀, 월 적립금 100만 원이라고 그냥 칠게요. 그쵸? 자,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3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뭐 연봉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사람이면 연에 한 360만 원 정도 쌓이죠? 예. 보세요. 연이 2% 넣으면 연환산율 몇 프로? 1%짜리 예금에 자고 있어요, 얘 지금. 그랬는데 내가 펀드를 요거를 설정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관리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근데도 수익이 이 펀드가 나요. 근데 얘도 뭐처럼 할 수 있다고요? 넣었다? 뺐다. 근데 넣었다,
뺄 경우에 그전에는 변액은 채권으로 갔잖아요. 얘는 뭐로 가요? 여기 이게 연리 2%짜리 이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 실행, 대박. 바로 은행 달려가요. 고마워. 땡큐. 아리가또. 어? 그러고 봐요. 그러니까 너 변액도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열심히. 장기 상품은 관리가 필수다. 방치가 아니라 관리가 필수다. 왜? 오래 갈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연금 다 뭐예요? 관리가 필요한 상품들이에요. 은행이 해줘요? 증권사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저희가 프로FP에 담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단순히 이거 문자 나가는 거 제가 대표님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문자 나가는 게 좋아. 그러면 같은 지점이시잖아요. 지점장 쓰시고 카톡 주세요. 이름만 바꿔서 내보내. 네. 저희 대표님이 뭐라 하냐면 네. 그거 원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저희 걸 쓸 수밖에 없게 돼요. 답답해서. 왜? 고객한테 보여주다가 저희 아이디 중복으로 못 쓰시는 거 아시죠? 여기 지점장님 쓰고 있는데 돌려 쓰잖아. 상담하고 있다 튕겨. 그럼 전화해야 돼. 야, 씨, 나 지금 중요한 상담 중이거든? 너 잠깐 꺼! 이게 모냥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왜? 고객들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심지어 생일까지. 생일 문자 보내려면 생일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고객 이름, 핸드폰 번호, 그 다음 뭐요? 고객 계약 적립금은 얼마큼 들어갔는지 행령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공유에다 쓰다 걸리면 처벌은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저희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고객들한테 이걸 보여주실 때 이 프로그램 안에 당신의 계약 정보를 넣겠습니다라는 신용 관련된 동의서도 저희 양식으로 있어요. 받으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밑에는 경기 관련 지수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지수들을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다우 지수랑 삼성전자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뭐 상관관계가 전혀 없겠죠. 예. 그다음에 이런 것 좀 좋아하세요. 투스탁 만약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스피 200하고 상해 A 지수, 상해 종합 지수하고. 예. 이게 웬 난리야? 코스피는 바닥을 기는데 상해는 너를 뛰네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고요. 투자 이론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로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한 사이클을 도는 펀드가 여기 설명하기 어려우실까 봐 이런 거 있어요. 적립식 사례, 좋은 예, 여긴 나쁜 예예요. 수익률이 나빠지면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있죠. 떨어지면 안 넣어. 그리고 찾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납입만 되면 종료된다. 딱 납입하고 종료했더니 뭐예요? 수익 이렇게 되고요. 낮을 때든 높을 때든 사이클상. 또 제일 오랜만인데 야 일단 이거 된장이 아닌데 그렇게 묵혀 이걸. 그렇죠? 오래 두면 수익 난다. 똑같아요. 근데 기간은 몇 년이에요? 7년 막 이래요. 그죠? 6년, 7년. 별로 효과적인 방법 아니고요. 오래 두면 수익 난다. 투. 넣고 주구장창. 그래서 여기 환매 시점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이렇게 짧은 주기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사이클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나오게 되고 환매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고객 앞에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자, 밑에는 이제 고객 정보 관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제 화면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입력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 등은 동영상으로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입력하고 상세 보기 하시면 되고요. 계약 관리 들어가시면 이게 고객들을 등록하시고 고객 등록을 하시고 각 고객별로 계약을 등록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거의 저는 수기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엑셀로 한꺼번에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계약 등록은 본인이 직접 펀드 설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 관리에서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분들 보이죠? 이런 분들은 저희 상서 관리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납입을 언제 했는지, 적립식인지, 사업비는 어떻게 냈는지, 지연일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다 넣은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납입 시스템은 고정 추가납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납입 보시면 여기에 계약 입출금 내역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기본 5월 25일 날 돈 들어간 거 보이세요?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초 등록이라는 걸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25일자 낸 사람이라면 25일자 데이터를 끌고 와서 누적을 합니다. 중도 인출할 수도 있죠, 고객이. 그러면 여기 중도 인출 누르시면 중도 인출을 언제 했는지를 누르고, 그렇죠? 중도 인출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중간에 기입하실 수 있고요. 추가 납입을 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입을 언제 했다면 그렇게 되죠. 근데 고정 추가 납입 이걸 매월 수기로 하실 수 없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사업비를 7%로 줄이세요, 그냥. 사업비를 7%로, 14%짜리라면 7%로 줄이세요. 자, 이 사람은 그렇게 했고요. 펀드 변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이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프로젝션이라 좀 잘리는데요. 이 그래프가 나오고요. 초록색이 관리 안 했을 때, 빨간색이 관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총수익이 순수익률 16.3은 뭐냐면 사업비를 제외하고 얘 적립식 순수익률이 40개월 동안 16%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40개월이죠. 실제로는 39개월 돈 낸 건. 그래서 이게 특별계정 수익금이 이만큼인데 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제로는 수익이 7.9%가 났어요. 40개월 만에. 7년이 아니고요. 3년 4개월 만에 원금을 넘어서 8%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지 실제로는 한 2000포인트 선에서는 11% 정도 수익 났었어요. 총수익이 18% 넘어갔고요. 예. 이 보고서를 보시면 납입을 네가 언제 했는지, 펀드 변경을 언제 했는지, 연도별로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보실 수 있어서 출력 가능하시고 PDF로 고객한테 이메일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들고 다니시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안 나왔어? 펀드 변경을 하는 네 잘못이야. 나는 분명 의무를 다 했어. 가불이 바뀌어요.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하시려면 고객을 좀 디테일하게 등록하셔야 되는데 그 등록 방법은 여기 보시면 활용 가이드 보시면 사용법 동영상에 고객 정보 입력, 계약 입력, 상세 관리 등록 입력 등에 대해서 5분, 7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예, 열어놓으시고 한 번씩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자료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펀드에 관련된 이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관리자에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예, 이게 뭐 이렇게 펀드 추가합니다 이러면 저희 대표님하고 개발자분들이 보시고 함유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보시면 계약 관리 내용, 문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매월 초에요. 월초 변액 관리 안내입니다. 얘는 보면은 6월 첫 영업일 11시경에 나간다고 했죠? 예, 나갔어요. 코스피가 1978.15에서 1983.40으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이제 기준 금액이에요. 얘에서 마이너스 1% 떨어지면 채권형인데 현재 채권형 신호였거든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채권형으로 유지하시고 플러스 2% 올라가면 뭐예요? 주식형 신호가 난다는 거죠. 주식형 신호가 날 때 어떻게 났냐? 이렇게 났습니다. 6월 8일 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식형 신호, 펀드 변경 신호의 중요한 주요점은 이제 오후에 나요. 얘는. 오후에. 왜? 장 마감하고 코스피 변동된 거 보고 신호가 나가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키즈 플랜 변액 유니버셜 매트 겁니다. 가치 주식형 40%, 미국 주식형 30%, 유기업 30%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펀드를 세팅해 놓으면 보통 기존에 했던 시스템처럼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바꾸세요. 채권형에서 주식형 바꾸세요. 이렇게 문자가 나가버리면 고객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왜? 미국 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유럽 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적립을 바꾸라는 거예요. 채권을 막 헷갈려요. 그러면 이거 변경 나간 날 전 지금도 집에를 못 가요. 전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 고객한테 내가 보낸 리스폰스로 답변 몇 번 와봤어요.
프로모션 합니다. 소개 5번 해드린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쏩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어. 마감 세일 5분 임박 고등어 한 마리 1,000원. 그러면 겁나 뛰어가는 아줌마들도 그거 보고 또 답이 없는데 이거 보고는 답이 와요. 변경했네. 중요하단 말이죠. 시뮬레이션에서 봤잖아요. 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세팅해 놓은 거, 그러면 다음에 채권 신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뭐로 바뀌어 있어요? 채권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ING 분들 같은 국공채, 단기 채권 내가 설정해 놨으면 그 이름대로 가요. 그러니까 고객은 어떠냐면 이걸 콜센터에 그냥 읽어주면 돼요. 특히 PCA 어플이 없어. 전화로 해야 돼. 아니면 공인인증서 치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콜센터 직원한테 이대로 읽어줘요. 요렇게 바꿔달라고. 뭐를? 적립금을 투입금을? 적립금을. 투입금 바꾸고 전화 오는 사람 있어. 나 투입금 바꿨다? 그럼 저기 바보야. 몇 번을 얘기하니? 3년 동안. 그쵸? 자, 그리고 신호통지 문자가 가기 전에 월초는 하루 전, 그리고 신호통지에 대한 부분을 보낼 때, 이 변경 신호 때는 2시간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해당 고객 몇 명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안 보내겠다, 혹은 이 사람은 빼겠다, 아니 이번 신호에 내가 다른 코멘터리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일일이 혹은 전체를 바꾸실 수 있어요. 어디서? 그 정이 급하면 핸드폰 열고 하세요. 핸드폰에 다 들어가지잖아. 저희 시스템 구분 안 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브라우저만 있다면 뭐 구글이든 사파리든 뭐 안드로이드든 뭐 iOS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타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재무설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어떤 고객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FF 받는 용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저희 계약을 하시면 그 계약 등록을 하시면 연동하는 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관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정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됐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5살 그리고 9살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딸 9살짜리 딸 숙제를 하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그 5살짜리 딸에게 아빠 키가 얼마네? 저희 큰딸이 그 키를 재는 그런 학교 숙제였어요. 5살짜리 큰딸한테 작은 딸한테 물어봐요. 아빠 키는 얼마야? 아빠 완전 커. 진짜 커. 제일 커. 최고야. 9살짜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엄마보다 커. 나보다 크고. 그죠? 아마 저 9살짜리 딸이 숙제로 받은 대로라면 아빠 키는 176이고 엄마 키는 168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중에는. 우리의 영업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성숙되지 못하고 어릴 때는 우리 게 제일 좋아. 최고. 조금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 얘보다 내가 더 좋다. 얘보다 얘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된 FC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저희 아이가 176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해하는 나이 정도가 된다면 FC도 시간이 지나서 펀드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고객도 그렇게 성장한다면 우리 게 최고야. 5살짜리처럼 엄마보다 아빠가 더 커 라는 9살짜리처럼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지표와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고객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FC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저희는 그걸 돕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드려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해외 펀드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했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어렵죠, 저희가. 예. 그럼 해외 펀드는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외 펀드에 대한 자료들이나 아니면 세미나 이 자리에서 오늘은 기초 사용이지만 해외 지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보로 계속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신호뿐만이 아니라 저희 신호가 모든 회사의 모든 펀드에 맞는다고 저희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FC님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셔야 되죠. 해외 펀드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각 운용사나 이런 쪽의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외 펀드는 또 재간접형입니다. 펀드 오브 펀드다 보니까 기초 자료 자체가 많이 분산돼 있고요.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미국의 메트라이프의 미국 펀드는 미국에 있는 ETF의 70% 가까이 투자를 하고 30%는 미국 달러와 유동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ETF의 기초자산이 다시 3개의 ETF로 나눠져 있고요. 이 3개의 ETF의 지수가 또 다 달라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지수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느 일정 수준의 한계는 넘어서게 되면 본업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FC님들에게 배분적 관리로서의 해외 투자는 추천드리고요. 대표님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배분요? 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CHFC 혹시 교육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오토 리밸런싱이나 그 수익률 관련된 리밸런싱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한 번 나오기까지가 이 도드라지가 굉장히 여러 번의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미국 30, 유럽 30, 한국 40, 뭐 채권 10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이거를 회사에서 쓴 3, 6, 9, 12 리밸런싱을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과거 데이터. 예,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곧. 그러면 지수형 관리,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만 단순하게 옮겨가는 절대 단순하진 않지만 단순하게 옮겨가는 형태의 한계가 아마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그렇게 또 발전되다 보면 해외나 아니면 뭐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나 그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말씀하시죠. 그 투입 지연율이 네. 없는 거하고 2일 정도가 있는 거하고 관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나죠. 그렇죠? 예. 현재 투입 지연율이 2일 미만인 상품은 없습니다.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죠? 수? 네. 예. 여러분들 수가요. 투입 지연율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초자산 ETF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펀드 변경해 보시면 이틀 걸립니다. 왜냐? 수는 펀드 변경 요청일이 이길 1시 이전이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신호를 언제 드린다고요? 4시 이후에 드려요. 그러면 변경 시점은 이 길로 바꾸게 되죠. 아니 당일 1시 이전에는 당일 종가를 당일 종가 반영이죠. 종가 반영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가 반영해서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일 종가 반영 1시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저희가 1시 이전에 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저희 신호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1시 이전이라는 얘기는 ETF 기초자산을 주식시장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수가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트렌드는 맞아요. 투입 지연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PCA 4일이에요. 네, 곧 이틀로 줄 거예요. 저희가 계속 푸시하고 있거든요. 주의 통해서. 왜? ING, 모키, 재간접이죠. 이틀이에요. 왜 얘는 4일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틀로 줄여지면 효과는 좀 더 있어요. 그렇죠? 투입 지연율을 줄여야 되는 건 여러분들 맞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나오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변명이 아니라 고객이 듣고 안 바꿔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왕도인 건 없는데 현재 신호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감안하고 우리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투입일이요. 네. 1일부터 30일이나 뭐 29일이나 31일까지 있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20일, 25일 말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를 좀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투입일. 여기 지금 단일 관리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메트라이프 가치 주식형에 14% 지연일 이틀로 놓고요. 전 구간을 놨을 때 통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 10일에서 15일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14%가 17.5% 됐죠. 자, 5일로 바꿔볼까요? 네, 18.2. 10일이면 네, 변화 거의 없고요. 15일이면 네, 좀 더 올라가죠. 보통 15일이 가장 좋다고 얘기는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런 것들도 대부분 뭐 한 15일 전후에 일어나는. 그런데 뭐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말일만 좀 피해 주시면, 말일이 좀 아주 안 좋아요. 대부분의 펀드가 말일 아주 안 좋습니다. 25일이 좀 많이 몰린 이유는 아시죠? 네, 급여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고요. 10일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날짜가 10일에서 15일이기 때문에 좀 많고요. 또 급여가 10일인 경우도 있어요. 예, 일부 회사들은. 그래서 그 법인계약 관리가 펀드 변동할 때 조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런 거. 네, 법인 공인 인증서를 갖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콜센터에 그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 콜센터에 등록. 네, 콜센터. 자, 키즈 플랜 하실 때요. 매트나 뭐 PC에 마찬가지지만 계약자를 어린이로 둬본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네.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알고 계시죠? 계약자를 어린이로 둘 수 있어요. 깐난쟁이 1살 둬요. 네. 그러면 펀드 변경, 그 계약자 이전에 따른 제척기간 10년을 안 둬도 돼요. 사실은. 피보험자만 변경하니까 20세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계약자가 깐난쟁이다 보니까 펀드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PCA 괜찮아요. 그냥 내가 친권자임을 확인하고 변경 신호 내리면 돼요. 근데 매트는 전화로 안 돼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되잖아요. 공인인증서 보고 열람은 되는데 변경은 안 돼요. 네, 열람은 되는데 변경이 안 돼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부양자 가족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ARS 등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두 부모 중에 한 명이